우리 아이 공부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네, 사람과 교육연구소 박재원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학습 실제감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요, 제가 공부 감정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네, 아이들은 공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낀다. 근데 이 감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교수 실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온라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황이지만 훌륭한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어. 선생님이 뭔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지적 실제감인데 이런 거죠. 나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떠세요? 못하죠. 아니죠. 그렇죠. 못하죠. 바로 인지적 예. 실제감. 정말 중요한 걸 내가 지금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있다라는 이런 감정이 느껴져야지만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시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요. 그렇죠. 책상 앞에 앉죠. 근데요, 바로 공부가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딴짓을 하게 됩니까? 책상 정리를 일단 하죠. 그렇죠. 네. 평소에 안 보던 뭘까요? 책도 재밌어 보이고, 여드름도 서랍 좀 짜고. 속도 궁금해지고, 네. 갑자기 뭘까요? 방 정리 정돈도 하고 싶고, 네, 이러죠. 맞아요. 그 산만한 모습의 그 주인공은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야. 마음이 급해졌죠. 자, 그 사람의 의도는 집중일까요? 산만일까요? 의도. 집중을 해야. 그렇죠. 집중을 의도한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 똑같아요. 온라인 환경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순간의 느낌이 뭘까요? 안 좋은 거죠. 공부 감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 결과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의도는 분명히 집중이었다. 하지만 공부 감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결과가 뭘까요? 집중하지 못했다. 네. 근데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아이의 공부를 돕고 싶습니까? 방해하고 싶습니까? 쉽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란경님 어떠세요? 맞아요. 그렇죠. 왜?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진심을 우리는 제대로 잘 읽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걸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뭐냐?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사고방식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 매우 훌륭해. 열심히 잘하고 싶어해. 하지만 공부 감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를 미워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를 대할 때 뭘까요? 조급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이 아이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부모님들이 너무나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그럼 왜 불안했을까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사교육에 빠져들었을까요? 제가 이전에 쓴 책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 얘기거든요. 네. 처음에 그랬던 것은 아니야. 오히려 남들처럼 뭘까요? 무리하게 사교육시키지 말자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애들 보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뭘까요? 다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네. 그렇죠? 괜히 불안해지더라고요. 하나둘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교육이 거의 애 잡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왜 안 그렇겠어요? 왜? 하루 종일 뺑뺑이 도는 아이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견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찾아낸 대한민국 사교육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신경안정제. 맞네요. 대치동 엄마들의 그 뛰어난 정보력의 결정적인 효점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몰라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이에 관한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과연 이 사교육 무한경쟁,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부모들의 경쟁심리일까요?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요. 왜 아이들한테 원망을 들어야 될까요? 아이 잘 되라고 엄청난 뭘까요? 돈도 쓰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고마워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짜증내요. 그렇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왜 짜증을 낼까요? 뭔가 빗나가고 있다. 크게 빗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대치동 사교육 성공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대치동의 성공실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명의 성공 사례가 나오면은요, 금방 10명, 100명처럼 보여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제 후배 중에요. 학부모님에게 약속을 하면 100% 원하는 데게 보내주는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100%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될 놈만 뽑아요. 아, 근데 만약에요,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가르쳐 보니까 아니야. 이러면 뭘까요? 빠르게 환불해 줍니다. 어머. 내보내는구나. 그렇죠. 100%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대치성의 성공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네. 요즘 이제 학습 부진한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배움이 느린 아이들, 맞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좀 더 뭘까요? 많은 배려와 정성을 들이는 게 교육이죠. 네. 근데 사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뭘까요? 치명타거든요. 왜? 맞습니다.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런 강박, 조급함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게 소위 말하는 사교육의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마음속에 아이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이 안 돼요. 사교육비를 많이 쓰는 만큼 아이 마음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 어머님 개인의 뭐 소양,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확인한 정말 무서운 사실은요. 사교육비를 쓰는 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들어간 만큼 뽑아야죠. 그렇죠. 본전 심리. 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 엄마들의 필수 부모 기술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2가지를 장착한 상태에서 사교육을 쓰면은요, 분명히 약이 될 겁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공감인데, 자, 방송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람 머릿속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다.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의 표정에 뭘까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죠. 네. 제가 지금 허참 선생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중요한 게 어떤 감정인지 느낄 수 있죠. 느끼는 게 메커니즘이 밝혀진 겁니다. 어떤 거냐? 얼굴 표정을 뚜렷이 쳐다보면은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울 뉴런이 작동을 해서 허참 선생님의 얼굴 표정을 제가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의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감이 되려면 아이 표정을 잘 봐야 돼요. 네. 자,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죠. 네. 그럼 엄마는 화가 나죠. 네. 근데 그때요, 고개 들어 얼굴 표정을 잘 보세요. 그러면 아이 표정 속에 미안함이 있죠. 네. 그렇죠. 예. 당혹스러움이 있죠. 예. 그걸 보는 순간 뭘까요?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게 어른이거든요. 상황 속으로 가봐야 돼요.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다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돼요. 핑계 없는 무당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면 뭘까요? 공감의 변화가 일어나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공감 연습을 하신 분인데요. 자, 앞에 잠깐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저희 둘째 아이가요. 1시에 학교에서 잊었고 놀다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엄마가 전화를 5번쯤 했어. 근데 안 받은 거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혼내야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요, 이분은 공감 연습을 했어요. 네. 뭐냐? 표정을 봤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엄마 앞에 없죠. 놀이터에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일단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 모습이 보인 거예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 표정을 볼까요? 내가 상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네. 그 순간 그 느낌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래도 전화를 못 받을 수 있겠다. 라는 게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해되네요. 이해가 되죠. 근데 딱 우연히 딱 나가보니까 이제 아이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평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와. 이놈의 새끼 그냥 이걸 그냥 등짝 스매싱. 이리 와. 그렇죠. 근데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와 엄마가 걱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안 했네요. 이게 정말 매우 중요한 부모 기술이거든요.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모 역할의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보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죠? 네. 아이에 대한 불신보다는 뭘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실이 부모님들한테 희망이 아니라 불안을, 기대가 아니라 걱정을, 활력이 아니라 뭘까요? 지침을 요구하거든요. 사람들은 평균 보통 인생을 살면서 내가 딱 정한 의도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실제 내가 노력하는 그 시간의 비율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감정, 감각, 욕구, 기억과 뭘까요? 그들과 대화하느라고 낭비하는 시간, 어느 쪽이 많을까요? 낭비하는 시간이 훨씬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과 연습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 어떤 신체 감각을 느끼고 있고, 어떤 욕구를 느끼고 있다.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인드 플리스.
지금 미국부터 시작해서요. 서구 사회가 가장 발달한, 가장 효과적인 심리 치료 자기기법, 자가기법. 무슨 얘기냐? 조금 참고로 설명드리면요.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는 3가지 종류의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개념화된 자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성격 되게 급한데? 이런 얘기 하죠. 단정 짓는 거. 나 다혈질이야. 뭐 이런 단정적인 표현이 있죠. 이걸 개념화된 자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각하는 자기. 뭘까요? 어떤 감정, 생각, 기억을 느끼고 있는 상태의 자기죠. 근데요,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나서 야, 나이스! 이번에 정말 화를 계획적으로 잘 냈어. 이런 분 계십니까? 없죠. 없죠. 그렇죠. 금방 후회하죠. 네. 그 후회는 누가 할까요? 바로 3번째 자기를 찾아낸 겁니다. 관찰하는 자기가 있다. 우리 내면에는. 그래서 자, 사교육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지각하는 자기 있죠. 이것저것 오만 정보, 감각, 불안감을 뭘까? 자신과 동일시하는 사람이에요.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못 살죠?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신경 안정제를 써야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내가 바라보기 시작했어. 아, 내가 불안감이 또 올라오고 있구나. 내가 또 생각에 혼란이 있구나. 자, 이것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알아차린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생각, 감정, 욕구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큰아이의 행동을 보고 행동을 봤죠. 네. 마음에 들지 않죠. 네. 그걸 지각했죠. 화가 치밀죠. 네. 그죠? 그리고 부모 역할하면 뭘까요? 잔소리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이에게 얘기하다 보니 점점 서로 언짢은 말투에 오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요, 그 순간 마음 챙김이 생각났어. 아, 내가 또 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데 그 화에게 나의 주도권을 빼앗겼구나. 자, 그 순간 비난을 퍼붓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자기가. 그래서 뭘까요? 조금 늦긴 했지만 아이한테 사과를 했어요. 적대적인 아이의 태도가 순식간에 변했죠. 자,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의 힘입니다. 마음 챙김이 된 상태에서 사교육을 이용하면은요, 약이 될 수 있어요. 약이 보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까요? 필요성을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이나 욕구 가지고 사교육을 시키면 안 되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교육은 도대체 뭐 할까? 학원 마케팅 전문 강사 특별 초청 강연, 학원 대박 마케팅 세미나에서 학원 사업자들은 어떤 공부를 할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들어볼게요.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요, 학원 오픈 2주일 만에 마감하고 3주일 만에 대기자 명단 받는 소문 마케팅과 전략가 전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담 즉시 5분 안에 등록받고 그 자리에서 친구 2명을 더 소개받는 실질적인 사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 학원생을 홍보요원으로 만들어서 친구를 데려오게 하는 칭찬 노트 만들기 1개월 작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규 원생을 1일, 3일, 7일, 15일 차 전화, 편지 관리하여 1년간 학원을 못 끊게 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한 명도 예의 없이 제 날짜에 수강료 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약이 되는 사교육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 이걸 가지고 사교육을 시작하면 뭘까요? 무조건 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독이다. 두 번째, 뭐냐? 마치 고등학교 입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부모들이 있죠. 그것도 분명히 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학원도 종류가 참 다양해요. 저희 집은 선행이 잘 되는 아이는 선행을 하고, 현대의 진도가 어려운 아이는 학교 진도 그대로 맞춰주는 개별 진도 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마다 달라요. 부모의 불안감이 아니라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자, 그동안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둘째가 수학학원에서 큰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학원 다녀와서 다음 달 학교 수학하고 나면 너무 편하다,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사교육. 학교 공부와 별개의 진도를 나가는 사교육은 대부분 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학원을 다니니까 이 아이가 수학이 즐거워졌고 열심히 하게 됐어. 바로 이런 사교육.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학원이 아니라 엄마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안심시키고 엄마를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원장생. 어디 가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 꼭 기억하세요. 학원을 보내고 나면은요, 일단 원장 선생님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교육자와 사업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느낌이 딱 오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아이를 학원에 보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요, 그 학원을 방문해서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갖고요. 아이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이를 잘 몰라. 그러면 그 학원 빨리 그만둬야 됩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이를 잘 몰라. 아이의 교육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바로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달라진 세상,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뭘까? 첫 번째, 공감이었습니다. 공감과 지지. 두 번째, 존중과 격려였습니다. 네. 자,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공감하고 싶은데? 존중하고 싶은데? 아, 근데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예, 공감의 3단계 연습과 마음 챙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뭘까요? 예,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예, 아이가 공감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예, 진정한 부모력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순간 사교육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쵸. 근데 아, 우리 엄마 또 시작인데? 아, 또 날 힘들게 해. 예, 이렇게 부모 아이 사이에 저는 파이프라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파이프라인이 끊어졌어. 그러면 끊어진 파이프라인 이걸 보지 못하고요. 부모가 아무리 쏟아부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사교육은 아이가 정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부모 역할은 아이가 정하는 거다. 거기에 뭘까요?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모 역할이 아닌가. 그랬을 적에 사교육도 약이 될 수 있다. 사교육 업자들에게 부모는요. 부모가 아니라 사교육 소비자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사교육 소비자 마인드로부터 부모님의 진심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공감의 이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이 세상이 변하면서 아이를 교육시킬 때 그런 방법도 변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으면서 우리 윤경 씨가 오늘은 좀 더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마치 뭐 우리 집에 CCTV 달아놓은 것처럼 그냥 콕 집어가지고 예, 대치동 보살이라는 느낌을 쫙 제가 받았습니다.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 아이도 조금 상처를 안 받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노력한 거에 대해서 배신 안 당하고 상처 안 받고 예, 요거를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박재원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